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영입니다. 네. 네. 오늘 네. 새해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양력 1월, 2월 달에 이혼 이별수가 있는 띠어 생일달인데요. 네. 어떤 띠어 생일달들이 이혼 이별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갑진년 새해 특집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력 1월, 2월. 이제 신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로 많이 상담을 하시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혼 이별수가 있는 이제 띠어 생일달 영상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나이가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그런 나이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0대에서 이제 50대 중반까지의 나이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래도 신년일 때는 운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싸우는 건 둘이 똑같아서 싸울 때도 있고 계속 한쪽만 편파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기에 그렇게 해서 자꾸 상황들이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아무튼 그래도 불화보다는 이렇게 신년에는 좋은 운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또한 좀 고심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한번 털어내보시고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새해 특집입니다. 자, 37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진생이고 88년생입니다. 삼재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삼재에 이제 들어갑니다.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나가는 삼재니만큼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힘도 강한 데다가 또 같은 띠에 같은 또 용의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이 서져 있죠.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엽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생일달로는 2월생, 3월생, 5월생 분들인데, 자, 심사숙고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24년이. 근데 여기에서 이혼보다는 이별에 가까운 팀들이 아닐까.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이제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건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결혼의 정년기들이 좀 늦어요. 그래서 결혼도 늦어요. 37살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옛날 시기에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의 시기에는 그렇게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되게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오는 것 같은데, 서로가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성숙해져 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40살이 되는 거죠. 85년생입니다. 을축생 소띠 분들이신데 생일달로는 7월생, 9월생에 속합니다. 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대요.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에 누가 돌멩이를 휙 던졌는데 그게 이제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 여파가 있고 막 진동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한순간에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7월생, 9월생 아무래도 생일달 자체가, 제가 말하는 거는 음력 기준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7월생, 9월생 분들 자체가 약간 일반 생일보다는 좀 타고나기로는 좀 변화가 있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마음앓이도 많이 하는 그런 생일달입니다. 7월생, 9월생이. 근데 이제 여기에 나한테 있어서는 좀 2024년이, 그러니까 40살이 되는 이 분들한테는 좀 그런 것들을 내가 털어내기엔 좀 사건 사고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2024년은 나한테 이런 상황들이 옴으로써 내가 좀 관제도 있고, 그리고 상대하고의 어떤 말싸움으로 인한 시비, 그런 것들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을 보면 4월하고 양력 4월하고 양력 6월이 이분들한테는 좋지가 않은데, 자,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다시 개선의 의지를 담고 다시 전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돈독한 사이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또 깨져서 분란이 되고 불화가 되고 서로가 또 의심이 돼가지고 거기에도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신 후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피해가 막심을 하다 보면 솔직히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지치게 되는 거죠. 지치게 되고 질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41살이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40살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심을 한 후에 중대한 결정, 여기서도 나오는 건 중대한 결정을 꼭 해야 될 것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2024년에 불화가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살이고 81년생 닭띠입니다. 자, 생일달로는 음력 4월생 분들이 여기에 되게 적합하게 움직여진다라고 하네요. 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데, 자, 한 사람이 무조건 굽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런 상처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지나가겠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한쪽이 무조건 잘못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굽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한쪽은 이거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의 차이겠죠. 그렇지만 자존심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될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솔직히 자존심 문제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머리하고 마음과 행동이 정말 다르게 움직여져서 끊어낸다면 그 기회가 오는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짝수 나이 이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세가 됩니다. 77년생이고 뱀띠죠. 이분들한테 속해 있는 거는 이 별에 아무래도 크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일달로는 135 7월생 분들이 아마 여기에 좀 더욱 증폭이 될 것 같은데, 서로 간의 사상 차이와 어떠한 이해의 폭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감정에 어떠한 골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24년이 되는 이 올해에 두 사람의 어떤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리고 되게 미묘한 어떠한 그런 신경전과 어떠한 접점선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결국은 서로 간에 어떠한 이제 거의 끝자락에 가서 이제 마지막을 두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쪽, 그러니까 이성하고의 동성 사이라면 솔직히 나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은 서로 간에 좀 각자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대화가 너무 필요했는데 이 마인드가 다르면 대화가 잘 되지가 않잖아요. 나하고 상대가 좀 비슷해하고 또 대화가 되는데 대화를 할 때는 또 감정이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는 정말 많이 경청을 해주고 굉장히 그릇을 크게 가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잘 컨트롤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57세고 자, 원숭이띠죠. 68년생입니다. 이분들은 되게 골마 있었던 문제가 결국은 서로를 너무 지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한쪽만 너무 그 아픔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버릇이 지속이 되고 계속이 되어서 바뀌지 않은 그 변화되지 않는 삶에 지치고 질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수를 했었던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둘 중에 한 사람은 계속 끝까지 무언가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부분을 지키려고 고수한 그 느낌이 가장 강력하게 들립니다. 자, 생일달로는 2월생하고 12월생 분들이 가장 여기에 적합하게 이 스토리에 걸맞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조언은 이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게 버릇이었고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고 한쪽만 계속 마음앓이, 눈물앓이를 하고 상처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좀 가차없이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든데 그 사람을 바꿀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계속 진짜 채찍질도 하고 정말 당근도 주고 울기도 하고 나를 내려놨다가 내 자신을 또 나도 울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대화를 했다가 막 울기도 했다가 혼내기도 하고
자상하게 다독거리기도 했다가 막 우쭈쭈 해주기도 하고 별걸 다 해야 돼요. 내 포지션은. 이래야지만 저쪽에서 요만큼 바뀔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99%가 안 바뀌어요. 1%를 바꾸려면 그 내 90%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감정에 또 골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욱 하면서 훅 쳐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기회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시 번복이 되느니 그냥 여기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한 그렇게 현명한 그런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